렌즈 중에 원조는 ICL이잖아요. 네. 닥터 중에 원조는 정의상인가요? 아이, 그리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렌즈 삽입술 하면은 네. 저는 ICL이 바로 생각나는데, 그렇죠. ICL은 렌즈의 이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백내장 수술이 아닌 오로지 시력 교정을 위한 목적의 렌즈 삽입 수술을 패킥 IOL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의학용어로는 얘기를 하고요. 그때 그 패킥 IOL에 들어가는 렌즈의 상품명이 ICL인 거죠. 후방 렌즈 중에 하나이고, 요즘은 ICL 말고도 에코 렌즈, 글레이즈 렌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상에서도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후방 렌즈들을 한번 ICL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ICL 렌즈는 가장 오래된 후방 렌즈이죠. 무조건 원조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수술적인 치료에서는 원조의 의미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ICL이 원조이고, 이 ICL도 역시 특허 기간이 풀리게 되면 그와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지금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코 렌즈라는 렌즈가 있고, 또 글레이즈라는 렌즈가 있고, 디자인은 거의 ICL 렌즈와 흡사해요. 물론 그 렌즈를 만드는 재료, 재질은 다르죠. 또 디자인도 일부 약간의 변형들을 줬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옵틱과 합틱의 디자인은 동일하게 렌즈를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ICL은 후방 렌즈의 오리지널 제품이고, 에코 렌즈와 글레이즈 렌즈 같은 것들은 ICL 렌즈를 카피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회사에서 장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수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수술하고 당장 이 결과가 좋구나, 그걸로 이건 좋은 수술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년,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사용되고 그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 사람들의 장기간의 임상 경과가 잘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을 때 이 수술에 대한 확신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후발주자인 에코렌즈나 글레이즈 렌즈와 ICL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미국의 FDA 식품의약 안정청, 거기에서 특정 임상 약품이나 아니면 수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 허가를 내줄 때는 굉장히 꼼꼼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등록할 때 FDA 공인을 받았냐 아니냐, 허가를 받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를 두는데, 수술 장비나 그런 수술 기술도 똑같거든요. ICL은 깐깐한 FDA 공인을 받은 그런 시술이자 재료입니다. 상대적으로 에코렌즈나 글레이즈 렌즈는 아직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사실은 이 렌즈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도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5디옵터의 근시가 있는 환자를 마이너스 5디옵터의 렌즈를 넣어서 교정한다고 했을 때 렌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 도수로 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미국의 ICL 본사 스타서지칼사를 방문을 해서 그 제조 공정을 견학하기도 했지만, 축적된 노하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렌즈를 딱 하나 만들어서 그 도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공정을 거쳐서, 긴 공정을 거쳐서 렌즈를 만드는데, 테스트를 하고 질 통과를 해서 정확한 그 도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노하우, 그 공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눈 속에 들어가는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바이오 컴패터빌리티에 대한 검증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타서지칼사에서 가장 자체적으로 다른 회사와 차별화하는 그 내용이 재질의 우수성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람의 신체 내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이너트하게, 무염증으로 조용하게 장시간 동안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기술이 이제 녹여서 지금 비바 렌즈라고 하는 무한 렌즈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뭐 에코 렌즈나 글레이즈 렌즈를 제가 직접 뭐 회사를 방문하거나 그렇게 본 건 아니지만, 이 렌즈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도수의 정확성이 이제 약간 떨어진다거나, 그 렌즈를 사용했을 때 예기치 못하게 약간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부 있었던 것들을 다른 의사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후발주자인 카피 제품인 에코렌즈나 글레이즈 렌즈의 그런 임상적인 안정성은 ICL 렌즈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코렌즈나 글레이즈 렌즈가 필요한 경우는 또? 에코렌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이 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가장 그 사람 눈에 적절한 크기의 렌즈를 넣는 게 중요한데, ICL 같은 경우는 12.1부터 13.7까지 4개의 크기의 렌즈가 있거든요. 근데 에코렌즈는 11mm부터 14mm까지 0.25mm 단위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12.1mm보다 작은 렌즈를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이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에코렌즈를 쓸 수 있고, 근데 사실 몇 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해요. 계측을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환자에서는 중간 사이즈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에코렌즈도 실제 이제 저희가 문의를 해보면 사실은 그 다양한 렌즈들 다 도수를 가지고 있으려면 조합이 정말 무지막지해져요. 사이즈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주문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대기하는 시간도 너무 길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기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장점은 있다고 보지만 실제 그렇게 우리가 주문까지 해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글레이즈는 그 토릭 ICL 같은 경우에 사이징이 좀 적절하지 않거나 눈의 모양이 버티칼로 좀 오발하게 생긴 그런 경우에는 렌즈 위치에 회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글레이즈 렌즈는 재질 자체가 진수성 아크릴로 되어 있는 약간 조금 더 딱딱한 재질이고, 회사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조금 더 경도가 높기 때문에 토릭 글레이즈를 넣었을 때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은 확실하게 컨트라스트 스타디를 통해서 검증된 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론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ICL 렌즈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수술 전에 잘 검증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한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 잘 넣어주고 관리하면 회전되는 빈도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위해서 글레이즈 렌즈를 써야 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ICL 렌즈는 후방 파키가 IOL의 원조가 되는 그런 프로토타입, 원조 렌즈. 떡볶이나 뭐 이런 그 평양냉면 이런 거 먹으러 가도 원조 뭐 이런 거 많이 따지고 가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한데 그 원조가 가지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수술을 할 때 수술 재료라든지 수술 기법이라든지 수술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은 원조가 가지는 노하우를 흉내를 내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ICL을 카피한 여러 가지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ICL의 능력을 충분히 흉내를 낼 만큼의 그런 기간의 축적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키가 IOL을 할 때 가장 지금까지 검증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그런 렌즈는 당연히 ICL 렌즈가 맞겠다라는 게 제 의학적인 판단이고 소견입니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